오늘 이 자리에 보니까 애국 성도들은 다 모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천안에 가자 그러기에 사실 오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가면 뭐 한 50명 모이겠나? 내가 지금 이 바쁜데 말이야 50명 모이는데 왜 가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왜 몸도 불편한데 왔냐 하면 김정은이 저 개새끼 밑에서 살기 싫어서.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그걸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텐데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저놈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나는 이 천안 충청도 양반들이 인심이 좋은 줄 알았더니 여기도 보니까 센 사람들만 모였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저놈을 어떻게 하자고? 아니 저는요 죽이란 말 안 했어요. 분명히 한 번 더 저 새끼를 어떻게 하자고? 그 왜 저 새끼를 죽여야 되는 이유는 잠시 후에 이제 전 경기지사를 하신 지금은 자유통일당 대표 되시는 김문수 대표님이 나와서 신영복이 이 자식이 어떤 놈인지에 대해서 한마디로 간첩의 왕입니다. 그때 그 바로 이 김문수 지사님이 신영복 밑에서 꼬복노릇 했잖아요. 김문수 지사님이 빨갱이 24년 했다니까. 24년. 그래서 저쪽 동네를 잘 알아요. 잘 알아. 그래서 이제 설명하겠지만은 저것을 안방에서 한 것도 아니고 미국의 펜스 부통령을 앞에다 불러놓고 개망신을 시켜버린 거예요. 개망신을. 일본의 아베를 불러놓고 개망신을 시켜버린 거예요. 말이 그렇지 미국의 펜스 부통령이 부통령입니까? 그 사람이? 세계 2인자입니다. 2인자. 트럼프 다음에 2인자라고요. 그 사람을 앉혀놓고 저런 짓을 하니까 듣다가요 집에 가버렸어요. 아베도 듣다가 집에 가버렸어. 저런 개자식을 우리는 대통령이라고 말이야. 응? 그 후에 계속 그 짓을 했는데 저 서독의 간첩 윤희상의 묘지에다가 거기다가 마누라를 보내서 참배를 시키는가 하면 계속입니다. 계속 6.25의 3대 전범, 바로 그놈들이 우리 청년들을 전사시킨 6.25 때 생명을 국가를 위해서 바친 그들의 총에 맞아 죽은 5,000명의 전사자들을 뒤에다 모셔놓고 지난 6월 6일 날 뭐라 그러냐? 김원봉은 국군 유공 창설자라고 떠들어댔어요. 다른 나라 같으면요 그런 말 하면 바로 그건 총격입니다. 총격. 바로 총살당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체 마음이 좋아서 그냥 그래도 하고 지나갔는데 이제는 확실히 끝났어요. 아니 보십시오. 조국이 내 논문 다 읽어봤거든요. 조국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 제목이 뭐냐? 소비에트 연방에 관한 형민법의 연구야. 아니 그게 석사학위 논문인데 결국 그 모든 내용을 읽어보니까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겠다 이 말이에요. 거기 한국교회란도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없애야 된다. 그걸 논문이라고 쓰고 앉았냐 이 자식아. 저런 놈을 법무장관을 임명했다 이거예요. 하다가 우리가 10월 3일 날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 모여서 강력하게 타격하니까 조국은 물러갔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 오셨죠? 아이고 감사해요. 이 자리를 빌려서 내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모이니까 저놈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조국이보다 10배가 더 센 여자, 추잡한 여자. 추미애는요 지금 뭐라 그러냐, 대한민국의 모든 땅을 국가가 공유해야 된다. 이게 민주주의요 공산주의요? 이걸 노골적으로 떠들어요. 노골적으로. 청와대 비서관 하나는 또 뭐라고 했냐, 대한민국의 모든 주택은 국가가 지정해 줘야 된다. 야, 이 개자식들아, 내가 물어볼게. 여러분 딴 부동산 문재인한테 뺏기고 싶어요? 여러분 집 전부 다 청와대에 갖다 바치고 싶어요? 그래서 저 자식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저놈을 더 이상 저 자리에 뒀다가는요 큰일 난다 이 말이요.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그러다가 어제 드디어 그저께 며칠 전에 쐐기타를 쳤는데 돌이킬 수 없는 강을 딱 건넜는데,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원내 총무 이인영, 이것도 이따가 김문수 지사님이 잘 알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이 사람이 뭐라고 지금 기자회견을 했냐 하면은 대한민국 다 된 거야. 다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대한민국에, 이것을 노골적으로 떠든단 말이에요. 노골적으로. 응? 안 나오냐? 소연아 어디?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번 총선의 의미에 대해서도 종교, 시장, 언론 등 분야에서 법으로 설명되지 않는 헤게모니가 있는 게 사실인데, 촛불혁명은 단순히 정권 교체만이 아니라 언론과 검찰, 재벌 등의 개혁을 제기했던 것이고 이번 총선을 통해서 반영할 것이다. 이른바 됐어. 야야야, 이게 아니잖아. 좀 준비를 똑바로 해야지. 이인영이가 뭐라고 말했냐, 대한민국의 모든 동일 노동, 동일 임금제를 실시하겠다. 이 말이 경제적 용어 같지만은 이거는 핵심적인 말은 뭐냐, 공산주의 실현하겠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직장에 들어가면 처음 들어간 놈하고 사장하고 월급 똑같이 줘야 된다 이거야. 이게 북한이 진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한대. 지금도 교회 같으면 예를 들어 교회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지들이 뭔데 교회를 떠들어 이 자식들아. 교회도 교육전사들 사례비하고 당회장 나하고 월급을 똑같이 줘야 된다는 거야. 안 돼 이 개자식아. 나도 교육전사에서 당회장까지 올라오기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 자식아. 아니 교육전사하고 나하고 사례비 똑같이 주면 돼 안 돼? 여기도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빨갱이가 많아. 여기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왜 그러냐, 숫자가 당회장은 하나고 교육전사는 여러 명이니까 선거에서 이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선거에서. 이런 말들을 잘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잘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돼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타격을 하고 또 내 이름도 거기다 거명했더라고. 정강훈 목사는 한국의 기독교 대표가 아니다. 야 이은영, 나는 한기총 대표회장이야. 26대 대표회장. 그러면 내가 한국교회 대표가 아니면 그러면 어떤 놈이 대표냐? 그러니까 지금요, 그래서 이걸 총선의 구호로 딱 내놨는데 이렇게 떠들어도 국민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가만히 있는 것은 또 몰라서 그렇다고 치고, 아니 우리 편 선수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소리를 듣고도. 미쳤다 그러잖아. 봐요, 미쳤다고. 미쳤어. 저것들은요 지난 연말에 3대 악법, 공수법하고 선거법, 예산법 3개 통과될 때도 힌도 한번 못 써보고 가만히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받아가지고 도저히 이래다가 나라 망하겠다 해서 내가 자유통일당을 지사님을 꼬셔가지고 자유통일당을 내가 선포했습니다. 도대체가 저 사람들 데리고는 나라를 바로 세울 수가 없어서. 이해하십니까? 그런데도 100명 중에 한두 명은요 나한테 정강훈 잘 나가다가 당신 말이야 그냥 광화문에서 오라 그러면 우리 가고 돈 내려면 돈 더 내고 했는데 결국 너가 정당을 한다? 우리는 광화문 안 가 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딱 한 명이더라고.
근데 내가 대답해서 오지마 이 개새끼야. 내가 무슨 정치를 해. 나는 그런 거 안 해요. 그러나 저놈의 정당들을 데리고는 봐요. 더불어민주당 두 당인데 양축인데 더불어민주당은 3분의 1이 주사파요. 주사파가 정치하고 있다고. 그러니 저놈의 당을 믿고 있다가는 반드시 인민공화국이 올 수밖에 없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그걸 타격도 못하고 막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든지 돌아다니면서 그냥 공천이나 받아가지고 또 한 번 4년 헤쳐먹으려고. 그래서 내가 나라를 빨갱이한테 넘겨줄 수 없어서 나는 목숨 걸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100명 중에 한두 명 이해 못하는 사람도 다 여러분이 이해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결국 마지막은요, 후보 단일화밖에 없어요. 지금 뭐 정당을 합하고 뭐 통합신당만 다 헛방이요. 만들어봤자. 아니 우리 저쪽은 후보가 하나 나오는데 우리 쪽은 후보가 2명 나오면 100번 치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4월 15일 날 우리 대한민국이 살려면, 우리가 이기려면요, 반드시 후보를 단일화 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이해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마치 정상적 세상이 가는 것처럼, 이게 정상적 세상이 아니요. 여러분 개구리 전법 잘 아시죠? 자, 준비됐나? 잘 한번 보세요. 이 문재인이가 국민들을 어떻게 적응시키느냐. 공산주의가 와도 국민들이 좋다, 이렇게 국민들을 적응시키기 위해서 지금 개구리 전법을 계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봐요. 잘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개구리 전법 빨리 나와야지. 소연아 어디 갔나? 너 잘하는데 오늘따라 왜 그러냐? 빨리 들어봐. 이 천하는요 원래 깨닫는 게 둔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 보여주면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내 짝꿍이 천안이었었거든. 고등학교 때 굉장히 멍청하더라고 얘가. 자, 잘 보세요. 자, 개구리를 냉수에다가, 차가운 물에다가 개구리를 넣고 불을 살살 뗐어요. 살살 떼니까, 자, 15도입니다. 그 개구리를 넣었어요. 넣었더니 개구리들이 살살 뜨거워지니까 개구리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따뜻해. 저기 봐요. 아이고 사우나탕이네. 아이고 따끔따끔 신경통이 다 났네. 봐요. 적응하잖아요. 적응. 불을 살살 떼니까 15도에서 살살 가열했어요. 저렇게 이제 개구리를 넣어놓고 불을 살살 떼면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적응이 된단 말이에요. 적응이 돼서 나중에 최후에 삼켜 죽을 때까지 죽는지도 모르고 저 가운데서 뜨거움을 쾌감으로 느끼면서 저 가운데서 결국 죽는 거야. 이제 보세요. 저 나올지도 몰라. 왜? 뜨거운 것이 좋은 거요. 살살. 저 개구리가 꼭 누구처럼 생겼냐? 천안처럼 생겼어. 천안처럼 생겼어. 보세요. 살살 보세요. 참. 드디어 마지막 천당 갔어. 쫙 뻗어 죽었어. 자, 이번에는 아예 펄펄 끓는 물에다가, 자 45도야. 45도에다가 개구리를 바로 집어넣었단 말이야. 설설 불 때는 게 아니고 뜨거운 물에다가 바로 딱 집어넣었더니 어떤 일이 생기느냐. 뜨거운 물에다가 딱 던졌던 개구리는 반응이 전혀 다른 겁니다. 자, 딱 집어넣었어요. 45도에 넣었더니
개구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뜨겁거든. 봐요. 바로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뒤에 개구리 해야 돼? 앞에 개구리 해야 돼? 뒤에 개구리를 하려면 문재인 이놈을 용서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미 개구리처럼, 표피동물 개구리처럼 공산주의에 이미 적응이 다 된 거야. 그러니까 뭐 말을 해도 놀랄지도 모르고, 이인영 원내대표가 아니 보세요, 그 하는 말 좀 보라고. 이번에 4월 총선 끝난 후에는 평화헌법으로 개헌한다. 개헌해서 뭐 하겠어? 낮은 단계 연방제를 찍고 북한으로 가겠다고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는데도 국민들이 이미 적응이 돼가지고, 옛날에 저것이, 옛날 지금부터 40년 50년 전에 저런 말 하면요, 바로 저건 총살이야. 총살. 바로 총살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아니 지금도 여기 와 계시지만은 박찬주 대장, 천안이 낳은 위대한 인물 박찬주 대장 알죠? 아니 박찬주 대장 교회 장로님인데 세상에 민간인이 군대에 들어가서 인권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군대 안에서 자유 대한민국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장성들을 다 쳐내버린 거야. 다 쳐내는 거야. 뒤집어씌워가지고 뭐 공감병에 갑질을 했다. 아니 여러분, 이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군대는요 모든 게 다 명령체제로 돼 있다고. 그러면 장교나 사단장이나 군단장이나 이 군대 계급 높은 분들은 저 심부름하는 공감병이 있단 말이야. 옛날에 내가 군대 생활할 때는 전령이라 그래. 전령이 있단 말이야. 속된 말로 딱가리라 그래. 딱가리. 근데 심부름꾼을 두는데, 그러면 걔들한테 명령을 해야지. 걔들한테 야, 너 이것 좀 해주실 수 있어? 그렇게 사정해야 되냐고. 당연히 군대는 명령할 수밖에 없지요. 이것을 갑질했다고 육군 대장의 옷을 벗긴 이 나라가 나라입니까? 이것이 천하 나쁜 놈들 말이야. 모든 부서에 인권위원장을 투입해가지고, 국정원도 민간인이 국정원에 들어가서, 인권위원회에 들어가서 국정원에 있는 서버, 70년 동안 국가 비밀이 담겨있는 모든 서버를 다 가지고 나오고, 이래서 나라가 망했다니까. 망했어. 지방자치에 여기 전부 다 인권위원들 투입해가지고, 아니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이것을 완전히 실현시키려고 초등학교도 되기 전에 유치부 애들한테 지방자치가 성교육을 한다. 그래가지고 플라스틱으로 만든 남자 여자 성기를 가지고 그걸 찔러 넣으면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걸 유치부 애들한테 가르치는 이 나라가,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이런 마당에 현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마침 이게 정상적으로 가는 나라인 것처럼 아까 깨구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야. 적응이 돼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쳐내야 되는 겁니다. 쳐내야 돼. 이거를 완전히 선택을 여러분들이 해야 돼. 이제는 김정은 밑에 살든지, 아니면 저 문재인 저놈을 끌어내고 주사파를 쳐내고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해서 대한민국의 영광 가운데 살든지, 오늘 여러분이 결단 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강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눈이 오나 피가 오나 소리를 외쳤는데도 문재인 이놈은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3.1절 대회를 통하여 끝장내려고, 3.1절 대회는, 3.1절은 올해는 주일날이라서 29일날 토요일날 하는데, 이번 3.1절 대회는 작년 10월 3일 대회보다가 5배, 10배 이상에 모여서 전 국민이 다 뛰어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2천만 명 모이면 무혈혁명으로 끝나요. 모든 혁명은 피 흘리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4.19 때도 보세요. 나라가 잘못될 때 학생들이 일어나 바로 돌이킬 때 약 350명이 죽었어요. 그러나 5.16은
박정희 대통령이 아주 지혜롭게 지휘를 해서 피를 흘리지 않는 혁명을 완수했어요. 그래서 5.16 혁명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광주에서 일어난 5.18 보십시오. 5.18이 얼마나 죽었냐고. 피 흘리는 일이 일어났죠. 나는 지금 이 상태로 대한민국 그대로 가면 반드시 10,000명에서 10만 명의 피 흘리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왜 그러냐? 나 이걸 예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벌써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건국 후 70년 동안에 이승만 대통령이 세워놓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이 세 개를 바치는 밑바닥의 마지막이 뭐냐?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이 4대 기둥 위에 70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심지어 빨갱이들까지도 막상 대깨문 있죠? 대깨문 알죠? 문재인을 위해서 대가리 깨져도 한다는 애들, 걔들도 막상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 저 문재인이가 대한민국 해체하고 북한에 갖다 바친다 하면 걔들까지도 허락하겠어 안 하겠어? 그러나 그때 가서 저항하려면요 얼마나 죽느냐? 10만 명 죽습니다. 그리고 자유우파 국민들도 만만치 않다고요. 만약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이제 내년 올해 4월 15일 선거해서 평화헌법 개헌해서 마지막 단계에 딱 가서 우리 해체하고 북한 진영한테 간다 그러면 여러분이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해요?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목숨 걸고 일어나겠죠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나는 생명을 던져 나라를 지키리라고 나와 함께 약속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진짜요? 정가운 목사가 제1번으로 죽게 돼 있어요. 제일릉정 목사가. 그럼 여러분도 나 혼자 죽는 걸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청와대 광야 거기 교회에서 목사님들 그 사모님들이 노숙투쟁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거의 다야 90%가 목사님 절대로 목사님 죽도록 안 놔두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죽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청와대 광야에 모인 사람의 90%예요. 90%. 근데 보니까 다 어차피 3, 4년에 죽을 사람들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내가 4, 4년 더 살고 죽는 것보다가 차라리 국가를 위해서 죽는 게 낫다. 그러면 나중에 세상이 뒤집어지면 연금도 타니까 후손들이 머리 잘 돌아가더라고. 거기다 또 내 이름까지 넣어가지고 정가은 목사님 위해서 죽는다 또 그래. 왜? 내가 나를 위해서 죽어야 내가 나중에 연금 만들어 줄 거 아니야. 머리 잘 돌아가. 농담인데 이렇게나 저렇게나 자유우파 국민들도 만만치 않다고요. 막상 우리나라를 해체하고 평양으로 갖다 바친다 그러면 문재인을 좋아하는 대깨문까지도 절대로 용서 안 한다니까. 그러면 그들은 무력으로 나오겠죠. 선포하고 당연히 나오겠죠. 그러면 10만 명 죽는다 이거야. 그러면 10만 명 이상이 죽는 피 흘리는 혁명이 이루어지기 전에 무혈혁명, 피 없이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이번 29일 3.1절 대회에서 우리가 강화문 광장에 2천만 명이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100% 3.1절 대회 29일 날 여기 천안은 그래도 쉬워요. 왜? 전철 한 번 타면 다 오잖아요. 부산, 여수, 목포는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버스를 5시에 타고 강화문 왔다 가면요 그 다음날 새벽 2시요. 새벽 2시. 그런데도 버스가 막 100대 200대 오고 난리가 나는데 아까 여기 오는데 이용식 목사님 그래. 목사님 기뻐하세요. 천안요 버스 30대 준비했습니다. 30대가 뭐야? 이 정말 30대가 뭐야? 천안여 시민들이 70만이라 그러는데 절반 70만 중에 40만 명은 서울로 뛰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돌아오는 총선은요 선거가 아니에요. 선거. 뭔 선거야? 선거 아니라니까요. 나라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건국 70년 만에 리턴 매치요. 70년 전의 옛 싸움은 이승만과 박헌영의 싸움이었어. 남노동 총수. 근데 그때는요 하늘이 내린 이승만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겼어요. 그래서 이승만이 이겨준 그 혜택으로 우리는 70년 동안 대한민국을 누리며 살 수 있었다 이거야. 그때보다가 훨씬 더 심해졌는데 저쪽 편은 박헌영보다가 훨씬 더 센
문재인이가 나타났어. 왜? 청와대를 점령했으니까. 문제는 우리 편에는 이승만이 없는 거예요. 우수편에는. 그래서 정가운 목사가 어떻게 이승만하고 비교조차도 하면 안 돼. 비교하면 신성모독이지. 그러나 나라가 어차피 망하니까, 내 눈에는 망한 거 뻔하니까 나라도 이승만의 흉내를 내봐야겠다 하고 나는 목숨 걸고 나온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만 해주시면 반드시 문재인 저놈을 끌어내고 주사파를 쳐내고, 할렐루야, 4월 총선은 총선만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